근데 네. 황소개구리는 요즘은 얘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 게 모아는 외래종이 항상 들어왔다가 언제나 새로운 환경에서 엄청나게 대량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경쟁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들도 무서워서 안 먹어요. 처음에는 저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종들과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리고 포식자들도 이제 먹는 걸 학습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 자연 생태계의 동화가 되는 게 항상 외래종이었어요. 물론 인간이 그냥 싸그리 멸종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전멸시킬 때도 있는데 항상 이제 통제가 안 되고 하다가 점점 동화돼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도 잘 안 보이고 뉴트리아도 딱 어디 있는 데만 어디 저수지 있는 데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여전히 많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뉴트리아는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안 죽이다가 이제 곰 쓸개랑 그 비슷하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좋대 하면서 열심히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있는 데만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곤충들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거 흰개미 보면은 창원에서 발견되고 강남에서 발견되고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한 게 다 우리나라에 없는 좀 미국에 사는 이런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흰개미들 막 문화재를 파먹는 그 제일 널려있는 그 흰개미들은 그것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흰개미는 해남 다도해 지역 어디 섬에만 있고 실제 우리나라 흰개미도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경의선 깔면서 나무 수입하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외래종들이 그렇게 근데 흰개미나 뭐 개미 쪽 이 친구들은 저 여왕개미를 데려와야 번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 통째로 갖고 다 그렇게 되는데요. 강남에서 발견된 것도 이제 그냥 나무 목조 가구 이런 데서 발견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거들은 다 습해야 돼요. 근데 들어온 애들 해외 퍼진을 보면 다 저마다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게 물이 없는데도 잘 살거든요. 잘 버티고 그리고 막 다양한 온도표에서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속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거 보면은 다 마른 나무 먹는 흰개미 이런 식으로 되게 통일되어 있죠. 물론 이제 꼭 건축만 혹은 동물만 있는 건 아니고 식물들도 왜 한번 아 그렇죠. 외국에서 한번 들어오면 거의 뭐 전체 숲을 다 덮을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도 다 동화가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식물 같은 경우 되게 하와이에 최근에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 산불이 있었는데 그게 탄 게 대부분 이제 외래 식물 때문에 화재가 더 가속화됐다고 평가를 해요. 원래 하와이 있는 식물들은 그때쯤이면 이렇게 마른 건초가 되지 않는데 외래 종들만 그렇게 건초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이 났을 때 외래 종 쪽에서 불이 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더 악화된 게 아닌가. 근데 하와이의 그 식물 외래종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하와이가 언제나 외래종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 하와이 모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기가 조류 말라리랑 함께 들어가면서 하와이에 있는 수많은 고유종들이 다 멸종했어요. 하와이 전체 모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주 낙원의 땅이었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모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네. 모기만 좀 말지 거기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에 의해서 유입되는 거죠. 네. 혹시 우리나라 생명체들이 외국 나가서 막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엄청. K 바이오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으로 가물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스네이크 헤드피시라고 부르는 되게 커다란 물고기잖아요. 힘 좋은 거. 뱀대가리 물고기예요? 뱀대가리 물고기라 부르죠. 스네이크 헤드. 스네이크 헤드. 네. 근데 얘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 하천 포식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는데 또 미국 강물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대적할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사는 베스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맞아요. 블루길하고 베스. 블루길 베스 이런데 거기는 원래 사는 블루길과 베스가 가물치에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코리아에서 온 가물치가 우리 블루길과 베스를 다 죽이고 있다? 가물치가 코리아에서 온지 모르거든요. 좀 아시아 전역에 사니까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연구하면 중국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다행이다. 가장 교역량이 많고 이런데 한국이 콕 집어댄 게 있어요. 하나. 미국 서부 북부 쪽에 장수말벌이 유입됐거든요. 장수말벌? 네, 장수말벌이 유입돼가지고. 그 코리아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너무 크다고 그래서 온갖 이름을 불렀어요. 막 킬링 와스프, 뭐 어더 와스프, 뭐 킬러 호넷, 뭐 무시무시한 거 아시안 뭐 멀더 와스프 온갖 무시무시한 이름 불러다가 분석해보니까 한국에서 간 개체들이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한국의 위력을 믿습니다. 장수말벌은 일단은 전멸시켰다고 올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아, 우리의 장수말벌을? 네, 이거 어떻게 해? 막 드론에다가 화염방사기 달고 쏘면서 진짜 열심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없어요. 근데 미국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겪어봤던 꽃매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꽃매미? 예전에 한 그 10년 전에 빨간, 네, 네. 빨간 애도 있잖아요. 저 다닥다닥 나무에 붙어있는 엄청 거. 제가 잡았는데 다시 볼 때마다 그냥 다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애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닥다닥 빨간색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되고 이제 요즘에 아, 걔네들 가끔 잡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마리는 보아요. 정말 이제 동화된 거죠. 걔네들도 외래에 유입돼가지고 그냥 엄청 퍼지다가 포식자도 이제 먹어보고 다른 동물과 이제 상호관계가 생기면서 점점 줄여져 가는 거죠. 우리 생물이 그래도 딴 데 나가서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니까 또 조금 약간 아, 그렇죠. 네. 자랑스럽긴 한데 우리 거란 소문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응원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화이팅!
자, 그리고 외래종인 한국 들어와서 정말 불반도 맛은 처음이다 이렇게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다면서요. 아까 뉴트리아처럼 몸에 좋다니까 싹 잡잖아요. 그것 중 하나가 이제 부산 청개라고 브랜드명도 있는 그 톱날꽃게가 있거든요. 예. 개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배 보면 이렇게 배 조절하려고 물을 채웠다 놨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평양수에 이제 들어가서 유입되고 이러는데요. 톱날꽃게는 어떻게 유입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낙동강 쪽에 살거든요. 민물개군요. 그렇죠. 네. 이탈리아도 지금 평양수에 딸려서 아마 대서양 맞아. 꽃게가 신문 들어가서 봤어요. 요즘 난리라고. 네, 엄청 많은데 얘들은 먹지 않으니까 왜 안 먹어, 그걸? 이거 좀 가져 어떻게 할까? 너 박멸을 시켜야 된다.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속 터지는 얘기인데. 꽃게 관광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꽃게 관광 한정게장 미리 절여놓으면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톱날꽃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맛있는 이미 이제 식재료가 돼가지고 엄청 커요. 그래서 외래종인데 지속적인 방사 계속 방사하면서 개체군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계속 방사하면서 아예 톱날꽃게 포획 금지 시기도 있고요. 외래종. 네.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저도 좀 먹어봤을지 모르겠네요. 네. 좀 커요, 그게? 커요. 되게 커요. 오. 걔네가 집게가 되게 두꺼워요. 아주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하죠. 꽃게들은 하여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간장게장 무한 리필지. 거기 뭐 애들 발발발 떨거든요. 그만 보면. 우리가 의외로 또 자주 먹는 외래종 중 하나가 홍합이 있습니다. 홍합? 홍합도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유종 한 동해안 인구가 나오고 지중해 홍합이 유입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홍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합탕 먹고 하면 다 그거예요? 네, 지중해 홍합. 양식이에요? 자생이에요? 걔네들? 양식도 합니다. 양식도 해요? 양식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지만 양식까지 시키면서 수요를 맞추죠. 네. 우리가 대체로 이것저것 좀 잘 먹는 편이죠? 그렇죠. 바다에 나는 거는 다 뭐. 땅에서 나고 나물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웬만한 애들은 불반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장수하늘소가 미국에서 막 활개쳤다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활개치는 말벌이 있어요. 일종으로 등거문 말벌이라고. 등 검은 말벌. 네, 등거문 말벌고 이게 동남아종인데 유럽에 가고 막 딴 나라 가면서 이제 퍼지면서 그 동네 이제 꿀벌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한국은 유독 그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말벌들 다 싸움 붙인 연구가 있어요. 쌍을 붙여요. 싸움 붙여가지고 보니까는 장수 말벌이 압도적 1위고 등거문 말벌 기입되는 있잖아요. 네. 걔네는 밑에서 두 번째예요. 6종을 쩌리. 네, 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강한 애들이 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긴 했습니다. 외래종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군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이제 퍼지면은 이제 가물치처럼 날아다니는 거죠. 가물치는 그 큰 게 어떻게 거기까지 아. 갔을까? 먹으려고 데려갔겠죠. 키우려고 데려갔죠. 데려다가. 미국의 하천에도 되게 난리치는 게 그 잉어거든요. 지금 아시아에 사는 잉어. 그것도 원래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 이제 잉어 같은 게 좀 잘 산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히려 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화나 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얘가 하류부터 상류까지 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아, 그 강이 심하- 완전 그냥 심하답니다. 통합장이 됐어요. 네. 원래 좌우지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자신을 이제 괴롭히던 천적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물 만난 국이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먹어서 짱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감염병 기준으로 보면 그 친구들도 뭔가 이 지역에서만 갖고 있는 병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그 동네 가서 퍼뜨려서 걔네들 싹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패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패스트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사망을 많이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지만 패스트의 기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실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은 중국의 원나라 군대가 인도 차이나 쪽까지 내려갑니다. 그 미얀마 일대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정복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쥐가 이제 원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따라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옛날에는 뭐 20-30km 하루에 이동을 하니까 쥐들이 얼마든지 따라오는데 이 쥐들이 갖고 있던 쥐벼룩이 패스트의 원인균을 갖고 있던 것들이 계속 따라와서 중국 일부 도시를 감염시키고 얘네가 이제 서지를 하면서 유럽까지. 예, 유럽까지 따라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쥐떼의 이동이 실제로 감염병을 이동시킨 게 패스트의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이론 중에 하나죠. 유전자 분석을 추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패스트의 원조되는 세균이 예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학명인데 걔가 원래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들쥐에서 있었던 것이 퍼져나간 것 같다. 나가는 경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 같다 얘기를 했죠. 지금도 몽골 여행 가끔 가면 그 여행 전에 안내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류, 마멋 같은 애들은 만지면 안 된다. 귀여워 보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만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들판에서 혹시 몽골 초원에서 마멋 발견해도 만지면 안 된다. 말아라. 흑사병 올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항상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